보셨어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3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2022 수능을 준비하시는 학생 여러분, 그리고 문학을 공부하시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현대시 1강에 대한 것들, 한용운의 해당화란 시를 배웠죠? 오늘은 두 번째로 박재삼의 한이란 시를 배울 예정이고요. 지난번에 배웠던 한용운의 해당화와 여기 있는 박재삼의 한이 연계된다는 건 뭔가 유사한 점 혹은 비교할 만한 점이 있다는 거겠죠? 그 글자는 사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지만 여기는 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재삼이 어떤 시인지를 먼저 살짝 보고서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자, 박재삼은 흔히 말할 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가난과 한의 시인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한의 시인 하면 제일 유명한 사람이 여러분 알고 있죠? 김소월이라는 시인이죠. 김소월 하면 그냥 머릿속에 한 딱 떠오르죠. 그죠? 근데 김소월의 한은, 김소월 시인의 한은 주로 이별로 인한 한을 노래하는 경우가 많다면 박재삼의 한 같은 경우에는 가난으로 인해 생긴 한을 노래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시가 박재삼의 추억에서 가난했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죠. 박재삼의 흥부부부상, 가난한 어떤 그 부부의 모습을 통해서 그거를 슬기롭게 잘 이겨내는 어떤 서로의 어떤 유대감을 통해서 이겨내는 그런 서민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근데 박재삼 씨가 실제로 어린 시절에 많이 불우했대요. 그래서 그 어린 시절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좀 담아냈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박재삼의 한은 그런 가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앞에 쪽에 한용운의 해당화와 연계하는 거 보니까 얘 역시도 뭔가 그리움이나 이별에 관한 것들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한번 짐작해보고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이 시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화자, 상황, 정서, 태도를 써놓고 시작하시면 훨씬 더 머릿속에 잘 들어갈 수 있을 거니까 낯선 시를 보게 되거들랑 일단 요 세 개 위주로 파악하려고 노력을 해주시면 훨씬 더 머릿속에 잘 들어갈 수 있을 거고요. 박재삼의 한이라는 시는 기본적으로 연계교재에 좀 많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문제집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얼핏 보면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보시면 또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그리고 생각보다 출제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감나무쯤 대략 서러운 노을빛으로 익어가는 내 마음 사랑의 열매가 달린 나무는 이것이 제대로 뻗을 때는 저승밖에 없는 것 같고 이런 단어 좀 체크해 주세요. 저승이란 단어. 저승은 죽어야 갈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것도 내 생각하던 사람의 등 뒤로 뻗어가서 그 사람의 머리 위에서나 마지막으로 휘두러질까 본데.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앞마당에 심고 싶던 늦거운 열매가 되는지 몰라. 새로 말하면 그 열매 빛깔이 전생의 내 전 서름이요 전 소망인 것을 알아내기는 알아내는지 몰라. 아니 그 사람도 이 세상을 서름으로 살았던지 어쨌든지 그것을 모르겠어. 그것을 모르겠어 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대충 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저 중간에 그러나라는 글자가 좀 눈에 띄고요. 그죠? 그 전반적으로 뭔가 모르겠다란 말이 반복되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죠? 자, 일단은 보니까 내 마음 사랑의 열매 보니까 이 시는 나라는 화자가 등장하는 걸 알 수 있죠? 화자는 크게 나 아니면 우리라는 말로 많이 등장을 하니까 체크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요 안에 보니까 나 있는데 내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 그럼 지금 여기는 나가 잘은 모르겠으나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살짝 짐작을 해보고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밀려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감나무쯤 될까? 뭐 이런 거예요. 감나무쯤 될까? 갑자기 감나무? 웬 감나무 타령이지? 서러운 노을빛으로. 여러분 선생님이 하나 팁을 드릴 게 있는데 현대시 문제를 풀다 보면 이렇게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 요소가 있어요. 이제 그걸 개념이라고 얘기하는데 출제 요소, 출제 포인트, 시의 개념이라고 하는데 대개 이제 시의 어떤 그 시어의 의미를 묻거나 혹은 표현 기법을 묻거나 전개 방식을 묻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시어의 이미지에 대한 것들은 되게 많이 출제가 돼요. 특히 그 1번 표현 기법 쪽에서 뭐 색채 이미지 혹은 시각적, 청각적, 각종 감각적 이미지 같은 것들. 그래서 이런 거 딱 보이면 머릿속에 딱 써요. 노을빛, 빛이다. 시각적 이미지구나. 이런 거 딱 써놓고요. 그 다음에 노을은 우리가 빨간색이잖아요. 시각적인데 색채 이미지도 갖고 있구나. 우리가 시각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 색깔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시각적이면서 색채 이미지가 같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서러운 노을빛. 자, 그럼 머릿속 또 하나 포인트. 요즘 현대시 같은 경우에는 다 감정을 직접 제시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잘 모르겠으나 뭔가 서러움을 느끼고 있나 보다. 그럼 이제 우리가 궁금해야 돼요. 왜 서럽지? 얘 왜 서러워하는 걸까? 그걸 먼저 찾아내야 되는 거죠. 다시 보죠. 감나무쯤 될까? 서러운 노을빛으로 익어가는. 그럼 노을빛은 서러울 수 없잖아요. 그럼 노을이 서럽다는 얘기는 그 서러움이 화자의 감정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 서러움이라는 것들은 화자, 나의 심리, 내가 뭔가 서럽다라고 알 수 있죠. 그래서 노을이 서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럼 봐요. 일단 서러운 노을빛으로 익어가는 내 마음 사랑의 열매가 달린 나무는? 하고 느낌표가 빡 박혀있네요. 그죠? 느낌표 박혀있으면 머릿속에 이거 영탄법이구나 알 수 있어야겠고요. 그 다음 내 마음 사랑의 열매가 달린 나무는 하고 끊어졌잖아. 뭐 이상하지 않니? 나무는 했는데 서술어가 없어요. 어디 갔을까? 근데 맨 앞에 보니까 감나무쯤 될까? 딱 끊어보시면 서러운 노을빛으로 익어가는 내 마음 사랑의 열매가 달린 그 나무는 아마도 감나무쯤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거잖아. 그럼 사실 얘는 원래 여기 와 있어야 되는 거거든. 여기 요 앞으로 와 있는 거 보니까 이거 도치네? 이걸 알 수 있죠. 그럼 도치 왜 쓰는 거죠? 도치는 강조하기 위해 쓰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너다. 그럼 결론이 맨 끝에 나잖아요. 근데 너를 강조하고 싶을 땐 어떻게 해요? 너다. 내가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얘기한 것도 사랑에 대한 고백이지만 사랑해. 먼저 강조하고 싶은 거죠. 사랑해. 내가 너를. 그럼 사랑이라는 말도 강조가 되는 거예요. 앞에 탁 튀어나오는 말들이. 그러니까 감나무에 뭔가 의미를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감나무가 뭔데? 사랑의 열매가 달린 나무래요. 그러면 이 감이 뭐야? 사랑의 열매야.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가 달린 나무가 감나무가 되는 거지. 그러면 저 감나무가 진짜 나무일 수도 있겠는데 어쩌면 진짜 나무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왜? 사랑의 열매가 달린 나무를 감나무에 비유한 걸 수도 있겠구나. 그럼 사랑의 열매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 추상적인 개념을 감나무라고 하는 얘는 보이는 거잖아요. 구체화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추상적인 개념의 시각화 혹은 뭐 구체화 이런 말들을 많이 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에도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탄법도 쓰고 도치법도 쓰고 이런 것들은 표현 기법이니까 물어볼 수 있는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 두 번째 포인트는 뭔가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나 봐요. 그 사랑하는 마음을 저 감나무를 통해서 표현하고 싶었나 봐요. 그럼 결국 저 감나무는 화자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랑의 열매가 달린 나무, 내 마음 사랑의 열매가 달린 나무가 감나무라면서, 그럼 이 감나무는 사랑의 열매가 달린 거고 그 사랑을 담고 있는 건 나니까, 그럼 어쩌면 이 감나무는 화자의 어떤 분신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나가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건데 왜 얘는 서럽다고 하는 걸까? 이제 이유를 하나씩 설명해 주기 시작해요. 첫 번째, 이것이 제대로 버들 때는 저승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님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그 사람이 현재 부재 상태인 거죠. 왜? 님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이 가지를, 내가 감나무라고 한다면 나의 팔을 버들 수 있는 것이 저승밖에 없다. 그 얘기를 살짝 뒤집어 보면 이승으로는 뻗어봤자 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님은 이승에 없고 저승에 있다는 얘기인 거니까. 그래서 님이 죽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뭐가 있냐면, 그럼 결국 내 사랑이 님과 맺어질 수 있는 곳은 저승밖에 없잖아요. 내 사랑이 결실을 맺는 곳, 여기는 저승밖에 없다. 이걸 생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서러울 수밖에 없죠. 왜? 이승에서 님과 함께 더 이상 사랑을 이어갈 수 없으니까 마음이 서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내 님이 죽었으니까 서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저승이라는 글자가 얘가 왜 서러운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키워드가 되는 거죠. 그것도 내 생각하던 사람의 등 뒤로 벗어가서 그 저승에 가서 그 사랑하는 사람, 내가 생각하던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의 머리 위에서나 마지막으로 이렇게 흐드러지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에게 내가 내 마음을 지금 뭔가 표현하고 싶은, 휘두러질까? 뭔데? 라는 얘기는 뭐뭐 하고 싶다 정도로 해석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첫 번째 서러움도 느꼈는데 두 번째는 뭐뭐 하고 싶다니까 소망의 감정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러움과 소망의 감정을 함께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뭔가 부지하는 대상이 저승에 있음을 알고 내 사랑의 열매가 가득한 감나무가 되어 내 가지를 저 님에게 뻗어서 님 내가 여기 있어요 하면서 이렇게 뻗어가고 님에게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가 봐요. 근데 재밌는 거 하나는 사실은 이 님에게 내가 여기 왔다! 나 왔어! Hey, hey, hey! My love! 나 왔어?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를 하지 못하고 뭐 한다고 하냐면 그냥 등 뒤로 조용히 뻗어가서, 그러니까 앞에 와갖고 님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등 뒤로 조용히 가서 이렇게 뻗어만 있겠다는 얘기거든요. 어찌 보면 약간 조금 뭐랄까 그냥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송미인곡에서 왜 여러분 기억나요? 송미인곡에 그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님에게 적극적인 행동을 하다가 님을 못 만나게 되니까 나골이 돼서 님을 그냥 비춰놔 줘야겠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 듣자마자 이제 감녀가 너 왜 이렇게 소극적이 됐어? 적극적으로 님 곁에 가서 구준비가 되어서 님 곁에 가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등 뒤로 뻗어가서 머리 위에나 이렇게 휘두러지는 모습은 일종의 약간 좀 소극적인 태도를 드러낸다고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죽어서 님을 만나러 가겠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적극적이 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내가 뭐 죽어서라는 그런 느낌보다는 뭔가 좀 약간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데 적극적으로 되지 않는 그런 모습. 왜? 나는 이승에 있으니까. 또 하나요? 그러나 그러면 봐요. 방금 전에 소망을 품었잖아요. 휘두러지고 싶다. 근데 그러나가 나왔어. 그러면 이 그러나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시상이 바뀐다. 그래서 전환된다고 하죠. 무조건 출제 포인트가 되는 단어죠. 시상전환. 그러면 그러나 소망을 품었어. 그럼 뭔가 안 될 수도 있겠는데?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앞마당에 심고 싶던 늦거운, 이게 늦겁다라는 건 뭐냐면 뭔가 벅차는, 그러니까 지금 님에게 내가 다가갈 수 있다면 그 벅찬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 그 벅찬 열매가 될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의 앞마당에 뭔가 나무를 심고 싶었나 봐요. 그 나무가 내가 되어서 심어지고 싶다는 얘기야. 앞에 쪽에 내 사랑의 열매가 되는 나무가 감나무. 그게 나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 나무가 되어 님이 심고 싶었던 그 앞마당에 나무로서 심어져서 님 곁에 있고 싶다. 이런 얘기하는 건데 그 열매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해요. 몰라, 알 수가 없어. 몰라, 알 수가 없어. 라고 몰라가 4번이나. 그럼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몰라 여러 번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면 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럼 뭘 강조하는 걸까? 내가 님 곁에 심어졌을 때 님 나예요 라고 얘기하고 싶을 텐데 그 나무가 나인 줄 님이 알까 싶은 의구심이 든 거예요. 하나 더요. 밑에 새로 말하면, 이 새로란 말이 다시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했던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그 열매, 이 늦거운 열매겠죠? 이 열매 빛깔이 전생의 내 전 서름이요. 그러니까 열매 안에 나의 서름이 다 담겨 있고 내 소망이 다 담겨 있는데 그럼 이런 서름과 소망, 여기 써 있잖아요? 이것이 담겨 있는 그 열매 빛깔이 내 서름과 내 소망이 담긴 것임을 님이 알아내기는 알았는지 몰라. 님께서 내 서름과 내 소망이 이 열매에 담겨서 님의 앞마당 앞에 심어 있다는 걸 님이 알아줄까? 자신 없는데? 이런 거지. 마지막. 아니, 그 사람도 이런 거에 주의하세요. 요즘 현대신문제에 이런 보조사를 이용해서 의미를 많이 부여하거든요. 그 사람도 이 세상을 서름으로 살았던지, 그럼 그 사람도 살았던지 궁금하다는 얘기는 내가 먼저 서름으로 살았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내가 님을 그리워하며 서러워했던 것처럼 그 사람도 나를 그리워하며 서러워하고 있을까? 하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랬는지 어땠는지 그걸 모르겠다. 그럼 여기서 뭘 강조하고 싶은 거냐면 얘는 지금 현재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의구심이 든 거죠. 과연 님께서도 나를 생각하고 있을까? 너무 슬프지 않니? 그러니까 나는 죽어서도
님이 죽은 다음에 그 죽은 님이 있는 저승까지 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내 모든 걸 다 표현하고 싶고 님에게 모든 걸 다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님 곁에 내가 환생을 해서 갔을 때 그 님이 아 너로구나. 네가 날 사랑해서 이렇게까지 했구나 라고 알아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거를 님이 알아줄까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는 건 자신이 없다는 얘기겠죠. 너무 그게 슬픈 심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안타까운 마음들을 마지막까지 표현하고 있죠. 그럼 왜 서러운지 알겠죠? 서러운 이유 첫 번째는 님이 죽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내가 님 곁에 갔을 때 님이 나를 알아봐 줄지에 대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그로 인해 이런 복합적인 심리가 나에게 한 글자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바로 한이라는 글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방금 했던 것처럼 한번 도식화, 글의 흐름도를 한번 좀 파악해 보도록 하죠. 자, 이 박제삼의 한이라는 시의 흐름도는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가 일단은 님의 부재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님이 계시지 않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었냐면 저승으로밖에 뻗을 데가 없다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었죠.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님의 부재는 죽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였어요. 그 님이 부재했어요. 그 님에게 내 팔을 뻗어서 님 곁에 가고 싶다라고 소망을 품게 되죠. 그런데 소망을 품었으나 그 소망의 실현이 과연 가능할까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고 그로 인해 화자는 한이라는 게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제목이 박제삼의 한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자, 이러한 흐름도를 기억하시면 박제삼의 한은 절대 까먹지 않을 수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시험에 출제될 만한 뭔가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를 이것만은 꼭꼭꼭 통해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주제입니다. 임에 대한 사무치는 사랑의 한.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 했죠? 한을 표현하고 있고 그리움을 나타내는 시다. 그리고 이제 특징이에요. 영탄과 도치는 우리 아까 1년에 있었죠? 그래서 도치라고 하는 거는 강조하기 위한 거겠고요. 영탄도 물론 강조하기 위한 거죠. 내 느낌을 빡 강조하기 위한 것들. 자, 그리고 이 영탄은 맨 앞에 쪽에만 있던 게 아니라 몰라 느낌표 빡 찍혀 있었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 영탄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추상적인 개념을 시각화했는데 내 마음이라고 하는 이 추상적인 개념을 열매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개념으로 시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겠죠? 그 사랑이라는 개념을 열매, 감이었죠. 아까 감. 이걸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건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말이니까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다음 세 번째. 시상의 전환은 아까 그러나를 통해서 나왔죠. 그러면 이 시상의 전환은 어떻게 됐냐? 처음에 소망을 품었죠. 님 곁에 가서 이렇게 흐드러지고 싶다. 그런데 님이 과연 나를 알아줄까 하는 의구심, 의문이 들었죠. 그래서 약간 조금 자신 없는, 확신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다음 네 번째. 색채 이미지 드러났죠? 다른 말로 시각적 이미지도 함께 연계하면 될 것 같고요. 다섯 번째, 유사한 통사구조 반복이 있었다. 어디요? 뭐뭐 하는지 몰라. 맨 끝이 다 똑같은 말로 끝나면서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이 시가 시험에 나오게 되면 뭐 도치법, 영탄법, 반복법 이렇게 시험에 함께 출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나요? 여기까지? 됐죠?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오늘의 수업도 정리 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 됐네요? 자, 선생님과 함께 오늘 간단하게 지금 시를 봤는데요. 지난 시간에 봤던 한용운의 해당화라는 시, 그리고 오늘 봤던 박제삼의 한이라고 하는 이 시, 둘 다 어떤 님의 부재로 인한 그런 그리움에서 오는 한이라는 걸 담고 있으니까 그 내용들을 잘 파악하고 계시면 사실은 이 박제삼의 한이나 한용운의 해당화가 아닌 다른 시와 연계하더라도 요 포인트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다 함께 연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박제삼의 한,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한용운의 해당화 이 두 개를 같이 연계해서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현대시를 만나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